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요, CXL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매크로적인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한 기술주의 기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손재 대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CXL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마벨의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CXL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통과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차세대 이제 메모리 규격으로 이제 CXL에 대해서 이제 관심 사항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역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전송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면 그 CXL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 200여 개 기업가 지금 이제 이런 CXL과 관련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관련된 규격들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마벨의 CLX D램에 대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만 이제 그런 마벨의 CXL 콜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국내의 업체들도 다 CXL을 통과했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CXL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통과한 CXL 같은 경우는 버전 2.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마벨에서 만드는 칩에 이제 사용될 기회를 이제 제공받았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확대는 좀 당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CXL을 이제 확대시키고 시장벌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인터페이스 구조를 전면적으로 지금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CPU, 메인보드, 메모리, SSD까지 전부 다 모든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XL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버전이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CXL에 원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2.0 버전인데 2.0으로는 아직까지 기존의 다른 인터페이스와의 차별성이 그렇게 못 느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CXL 2.0으로는 시장 범위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XL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전이 3.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CXL 3.0 버전이 되려면 CPU가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CPU는 2.0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아마 3.0 버전을 출시하는 건 아마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마 시장을 확대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이제 이 CXL 컨소시엄에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 CXL과 비슷한 자체 이제 서비스인 NV 링크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초기에는 CXL에 관심을 많이 갖다가 최근에는 관심이 좀 많이 식었다라는 것도 조금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CXL이 HBM, 뭐 차세대 HBM이다 이러면서 비교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을까요?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는 있는데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는 지금 CPU 하나가 꽂혀 있는 보드에는 메모리가 하나밖에 그러니까 꽂혀 있는 메모리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PC와 하나의 이제 D램이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LX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CPU와 하나의 D램이 사용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XL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D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개의 이제 CPU가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CXL D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D램의 사용량이 예상보다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CXL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주변 기기들이 이제에 대한 컨트롤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컨트롤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최근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CXL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컨트롤러로 최강자는 중국의 몬타지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현재 몬타지의 컨트롤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몬티지가 CXL 3.1 버전의 컨트롤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1 버전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지금보다 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기술 성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 CXL 기술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일단 CXL과 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관련된 네.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술 회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정도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IP를 갖고 있는 기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XL 컨트롤러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 컨트롤러 업체로는 유일하게 CXL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 아직까지 이제 CXL 시장이 개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CXL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이 축적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CXL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CXL과 관련된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기업들과의 이제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컨트롤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컨소시엄에도 등록이 된 국내 컨트롤러 관련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국 반도체 규제를 좀 완화하는 듯한 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뭐 지금들 많이들 뭐 기대들을 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현재 미국이 대중국 이제 수출을 많이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뭐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H20, 그다음에 B20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이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계속 나와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관련된 그 칩에 HBM D램을 하거나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은 대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중국의 이제 첨단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반입을 지금 중단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 대중국 설비를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첨단 이제 제조 설비들의 반입이 중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공정의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 있는 설비들이 노후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AI 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는 AI 칩에 대한 그 수입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가할 가능성은 뭐 일단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AI 칩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지금 많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런 이제 중국 칩의 HBM D램에 대해 국산 이제 HBM D램을 수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또 이제 향후에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국내 기업들 입장에 반도체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관련된 부분에 뭐 큰 기대보다는 아마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내에 반도체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HBM D램 관련돼서는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상당한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된 매출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오늘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연내 75bp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인하가 현실화가 됐을 때 기술주나 성장주들을 주목해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이미 시장에서 인하의 폭이 좀 반영이 된 것인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9월 FOMC가 다음 주에 이제 네, 열리게 맞습니다. 되죠.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25bp 인하 정도는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제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네.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뭐 지금 CME 패드 워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1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bp 인하 확률을 8.4%, 그다음에 50bp 인하를 11.6% 정도. 뭐 오늘 새벽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25bp는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과연 그러면 50bp를 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는 좀 시장 내에서는 조금은 이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8월 달 PPI, 그다음에 C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서 CPI, 특히 이제 CPI 지표가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가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만약 시장 예상치 수준의 이제 상승률을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준금리에 대한 거는 뭐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25bp에 대한 가능성이 좀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 그러니까 덜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50bp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용 지표가 원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50bp 인하 가능성, 뭐 대표적으로 작년 9월에 50bp 인하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번엔 25bp 인하는 하겠지만 10월 달에 추가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금리가 만약 인하된다 하게 되면 뭐 그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기술주가 일정 부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할 만큼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CPI, PPI 발표되는 걸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도 그렇고 국내 대내적으로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그런 건데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 상황에서 증권주들 눈여겨볼 만할까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단기적으로? 네, 네. 일단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3,200포인트에서 계속 지리멸멸하게 이제 옆으로 횡보세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만약 그 부분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법의 확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조금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뭐 분리과세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그런 법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같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주도 같이 좀 관심을 같이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증권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증권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대주주 양도소득 기준 완화,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